직장 그만둘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어떤 그 연결되어진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뭐 하겠다. 이거 나를 뽑으시면요, 제가 한 두세 명 정도는 저를 따라올 것 같아요. 저를 뽑으시면요, 그 전에 직장에서 했던 거래처 정보도 한 1000건은 있는데요, 1000개 하면 100군데는요 거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글쎄요, 한두 번은 그거 자체가 효과를 보고 그걸 원해서 당신을 뽑았다면 그거 다 끝나면 어떡할 건데요? 당신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정보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거, 그것도 직원으로서는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퇴사 직후 외부에 내부 정보 유출하는 경우, 이것도 뒷모습 너무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는요, 뉴스에 나오죠. 퇴직자의 동종업체 이직을 통한 기술 유출 사례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A사에서 고객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3명이 퇴사해서 동종업계 B사로 이직한 것을 나중에서야 확인했어요. 그 뭐 업무 기밀, 데이터, 기술력,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로 간 거예요. A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보안사항을 외부 유출하지 않았으며 퇴사 후 1년간 동종업체에 이직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으나 준수하지 않았다. A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죠. 자, 퇴직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술에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활동에 거래처 정보는 우리 다 있죠. 뭐 가인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은요, 가인지가 어디를 컨설팅하고 있고 어디를 교육했고 어디 컨설팅할 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클라이언트사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어떤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둔 다음에 다른 회사 가가지고 그 회사는 가인지한테 이런 컨설팅 받았대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래처 정보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회사인데요 말 안 하잖아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좀 바꾸기도 하고 업종도 바꾸고 다르게 말한단 말이죠. 그거 지켜줘야 되는 거죠. 거래처 정보는 철저하게 그 회사에 굉장히 지켜줘야 될 어떤 보안사항이란 말이죠. 세 번째 사례도 있죠. 근로자 A씨는 온수 분배기, 복사 낸 난방 시스템, 대형 컨트롤 밸브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직했어요. 갈등을 빚어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갔어요. 그런데 1TB의 디스크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나왔으며 경쟁업체인 D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5곳 원고들 근로자 A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를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 시간,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로 영업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면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성립된다고 봤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말인지 컨셉이 금방 오시죠. 이거는 어떤 범죄의 특정에 관련된 이야기고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해당되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위해서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애를 썼고 그 내용을 통해서 경쟁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 퇴사할 때 회사의 자료를 아무리 그냥 사소한 자료고 이건 고객 정보도 아니고 영업 정보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기념으로 좀 가지고 있으려고 가져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서 자료당 1000만 원 내지는 1억 원,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100억 원의 손해액이 인정되어서 이거 뭐 굉장히 2020년 4월 달에 법무법인 지평에서 올려낸 이야기입니다. 판결이 난 겁니다.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내부 정보를 캐내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신뢰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평판을 잃는 것을 넘어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뒷모습 잘 관리해야 됩니다. 법적인 이슈가 뭐예요? 첫 번째, 비공지성이에요. 영업비밀 성립 요건이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 상태예요.
근데 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 관리성이에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 가능한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직원들에게 안내 자료, 업무 톡, 그리고 경영자의 강의 시간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영업 비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공유하지만은 외부에는 알려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증거도 중간중간에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경제적 유용성이에요. 경쟁상의 이익을 주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니 이거 뭐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봐야 됩니다. 세무법인 해움에서 올해 4월 달에 올려준 요약자료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법무법인 조력 그 결과까지도 사건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로드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직원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퇴사 이후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연락 그리고 어떤 고객과의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어떤 직원이 뭐 유사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김경민 대표, 아니 뭐 그 직원 퇴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연락이 와요? 그것도 비슷한 주제로. 그래서 제가 뭐 아이고 이쁘게 봐주세요, 귀엽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죠. 내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전 직장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자산들 그리고 고객 정보, 영업 정보 이 모든 것들은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는 백지상태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퇴사 이후에 알게 된 정보는 내부 정보든 아니든 제3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정보가 파워가 돼가지고 그거 알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보시기 바랍니다만 제가 누구랑 만나거나 또 누구랑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누굴 만나서 주로 이렇게 뭐 있죠. 나는 누구를 안다. 내가 어떤 조직과 연관이 있다. 내가 전 조직에서는 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뭡니까? 통상 우리 중력, 그래비티라고 부르죠. 그래비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분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비티가 없고 주변에 중력이 큰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는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러나 함께 뭔가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자기 자신의 중력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일을 해보면요 뭔가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반대로 뭐 내 전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노하우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랑 친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요 참 뭐 그거 자체가 강점인 분도 있습니다. 물론 강점인 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보면 내부 정보가 됐든 외부 정보가 됐든 제3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는 오래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의 중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셔라. 직장 그만둘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어떤 그 연결되어진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뭐 하겠다. 이거 나를 뽑으시면요. 제가 한 2-3명 정도는 저를 따라올 것 같아요. 저를 뽑으시면요. 그 전에 직장에서 했던 거래처 정보도 한 1000건은 있는데요. 그 영업 1000개 하면 100군데는요. 거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글쎄요. 한두 번은 그거 자체가 효과를 보고 그걸 원해서 당신을 뽑았다면 그거 다 끝나면 어떡할 건데요. 당신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정보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거, 그것도 직원으로서는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죠. 경영자가 한 직원을 뽑는데 그 직원의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 전 직장에서의 영업정보 그리고 지식 그리고 거래처 그 사람 뽑으면 쭉 따라오잖아 하면서 그 사람 뽑아보세요. 그거 만족이 되도이까? 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는 상황에서 참 그 민사상, 형사상 또는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관점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경영자를 위한 영상과 자료 그리고 AI 지식 구독 서비스입니다. 매일 새로운 경영 지식과 강의, 더불어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자료와 경영 양식, 그리고 최근에 AI 지식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리죠. 특별히 김경민의 경영 벙커 라이브 특별 기획으로 가인즈 캠퍼스 리더 멤버십 1년 이용권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할인된 가격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리더 멤버십 1년 이용권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단 10일 동안 특별 가격으로 하고요. 8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연간 회원권이 월 38,000원으로 45만 6천 원인데 할인가 김경민의 경영벙커 시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40% 할인을 해서 27만 3,600원, 월 22,800원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미 회원이시죠? 그러면 멤버십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직원 멤버십의 경우에는 종료 이후에 업그레이드해서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지금 화면을 캡처하셔서 이 화면을 모바일로 찍으시면 비밀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경민의 경영벙커 라이브 채팅창에 고정 댓글로 시크릿 링크를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비밀 링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발행되는 경영벙커 고정 댓글의 링크를 눌러서 시크릿 할인 페이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 보시는 화면처럼 비밀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쿠폰 페이지는 리더 멤버십 1년 구독권을 공동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40% 김경민의 경영벙커 라이브 특별 기획으로 리더 멤버십 1년 이용권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즐겁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